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관심 종목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저희 초기 영상에 관심 종목 리스트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했던 게 있거든요. 과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찝어서 어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관심 종목을 뭐 섹터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냐, 테마별로 하는 게 좋냐, 뭐 아니면 수급하고 파동을 이용한 거니까 수급과 파동의 뭐 성격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나,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클럽에서 어떤 회원분께서 또 물어보신 거기도 한데, 내가 이제 매매를 성공했던 것들 위주로 좀 모아두고 실패했던 거 위주로 좀 모아둬서 실패했던 종목들을 좀 나중에 다시 재공략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생각보다 좀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하고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관심 종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어느님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반드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저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저의 스타일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데 실용적이지 않은 방법보다는 조금 간단하고 담백하면서 실용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노트 정리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트 정리하는 그 열정과 노력에 비하면 정작 공부를 잘하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실제 정리하는 데만 시간을 다 쓰고 진지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흡수하는 데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못 썼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노트 정리 솔직히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막 진짜 키워드만 적고 그냥 그때그때 흡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저는 관심 종목 정리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방법을 일단 차분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관심 종목에 이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곳에 내리면은 였다가 자신이 주제 폴더예요. 폴더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디님 같은 경우에는 초보, 연습, 빌드업, 주주회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폴더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폴더를 섹터별로 나누는 스타일이 있어요. 보통 증권사에서 분류해주는 섹터별 분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찾아보면 그거는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에서 성심성의껏 분류를 해준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또 해서 이거를 옮겨 담아야 되나? 이거 마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노트에다가 한 번 더 옮겨 적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은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계 섹터로 들어가서 쭉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그래도 나랑 결이 맞을 것 같은 종목만 몇 개 추려서 옮겨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본 다음에 그때 나와 결이 맞는 거를 그 시점에 추려도 되기 때문에 굳이 섹터별로 나누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섹터별로 나누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대체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활용해도 얼마든지 된다, 뭐 요 정도 이야기고요. 굳이 나눈다면은 섹터별보다는 테마별로 나누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들. 네, 뭐 정치 테마주, 기술 테마주, 뭐 최근에는 질병 사태 있었을 땐 뭐 진단 키트주, 아니면은 백신 관련주,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섹터랑 겹치는 부분도 없나요? 그렇게 하면은? 테마랑 섹터가 비슷한 듯하면서 약간 다르거든요. 섹터에서는 전혀 다른 섹터인데 테마에 엮인 거죠, 말 그대로. 실제 업종은 기계 쪽인데 갑자기 보안 관련주로 엮였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신재생 에너지랑 엮였다든가, 아니면 기술 테마에 엮였다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테마에 엮였다든가. 부동산 테마에 엮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계 회사가 공장 부지를 그 지역에 갖고 있다더라, 뭐 요런 거죠. 아니면은 동문의 정치 테마로 엮이든가. 그러니까 섹터랑 테마는 좀 다릅니다.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 테마주를 별도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테마주는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분에서 잘 알려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테마 묶음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증권사에서 근데 알려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계속 수시로 변하고 말 그대로 기준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누구 정치인 테마주 이렇게 분리해서 해주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공을 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스로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고 뭐 요 정도 선입니다. 그럼 언니님은 해요, 안 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굳이 테마를 나눠서 구분하고 정리를 해두는 과정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유는 들어가는 시간 대비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테마 다 찾아서 그 리서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테마별로 내가 이 테마를 집중 공략한다, 뭐 저 테마를 집중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 내 매매 기준점에 되게 높은 게 테마라면 뭐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니님 자체가 일단 그렇게는 안 하시니까. 네, 저는 순서가 바꿔서 들어가는데, 종목을 보고서 그 종목의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에 테마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를 보면서 후순위에서 파악해 나가지, 테마를 분류해서 테마 중에서 나는 이 테마를 할 거니까 이 중에서 종목을 골라야지,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테마를 세세하게 분류하는 거를 하진 않는다. 근데 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누가 그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전달이 되었을까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분들은 매매했던 종목들별로, 즉 매매 성공이나 매매 실패로 구분을 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매매를 했는데 이건 잘 된 거, 이건 안 된 거, 성공 실패 폴더로 나눠서 종목을 관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언니님 영향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 게, 나랑 궁합이 맞는 종목, 잘 안 맞는 종목,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 조금 흘리셨으니까, 네. 네, 그 결과로 가지고 나랑 궁합이 맞는 것들 위주로 좀 하면 좋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하시겠죠? 네, 비슷한 결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성공 종목을 모아두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 중에서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재활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더 좋은 단어 없을까요? 재활용 말고. 제공약. 네, 제공약하는 식으로 다시 만남의 접점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반대로 실패 종목들을 모아놓고 그걸 각인시키면서 나는 이 실패를 잊지 않겠어, 요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던데,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저거는 실패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실패했었으니까 분석해서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의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좋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데, 근데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종목하고, 내가 졌었던 종목하고 제공약을 할 때는 좀 더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좀 되게 더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종목에 좀 크게 실패를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실패의 경험이 일단 부담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주식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데, 마인드 싸움에서 일단 좀 불리하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매매했었던 그런 결과적 채점에 대해서 이미 다시 재공략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편견을 주는 거고, 그 편견이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매매가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매매, 뭔가 되게 잘해야 되고 뭔가 이런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 자체가 별로인 거죠. 만약에 실패했던 종목 중에서 진짜로 각인이 된 거는 굳이 폴더로 나눠서 외워두고 있지 않아도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존재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기억이 무뎌지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될 때까지는 피해가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고요. 근데 일부러 정리해서 모아두고 외워두고 이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약간 뭐 불편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비유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전에 만나던 이성분들을 헤어지고 나서 사진첩 폴더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헤어졌지만 헤어짐을 완성하지 못한 약간 미련이 남아있는,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이겨내겠어, 뭐 요런,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되게 이상한 느낌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 히팅률 자체가 되게 높으면 대부분 다 성공으로 끝나겠지만 좀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히팅률이 좀 낮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방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실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실패한 종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실패했다 어떤 경우에 성공했다 막 그것도 케이스가 막 되게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지워야 되나? 그냥 냅두면 안 되나?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우는 게 나을까요?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그냥 아예 그런 구분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구분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방법 중에 저는 그냥 지워버려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네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니님 생각을 그냥 묻는 거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실패했던 종목, 성공했던 종목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매매했던 종목으로 그냥 관심 종목을 꾸린다. 이게 더 좋은데 굳이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구분을 하려면 실패한 거는 그냥 좀 지우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뜻인가요? 조금 차이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연스럽게 냅두는데 성공했던 것들만 모아본다. 차라리 그게 더 남는다. 아, 그러면은 내가 매매했던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아니라 굳이 내가 매매했던 걸 가지고 있어 보려면 성공했던 거 위주로 좀 가져가 봐라. 네, 기억을 할 거면은 어찌됐든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각인시킨다면은 성공한 매매의 기억을 각인시켜라 이거죠. 그거는 가치가 있으니까 오며 가며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이렇게 매매했었지라는 복기라도 될 테니까 남긴다면 저는 무의식적인 동선에서 그걸 남기는 거죠. 근데 안 됐던 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별로 권하지 않네요. 욕심입니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흔들릴 거다. 그리고 깊게 복귀 안 할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은 나쁜 종목, 나한테 손실 준 종목 이렇게만 좀 하소연하는 동선이 되지 그거를 내가 이때 왜 이렇게 잘못했고 뭐 했고 하는 그 복귀의 동선까지 대부분은 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극복하고 복귀의 동선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거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동선에서 빼는 게 평타 이상은 간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언니님 얘기가 뭔가 좀 학술적으로 딱딱 구분지어서 이게 더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들으면은 이제 이번 얘기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실패했던 종목들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관심 종목 리스트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안 가요. 하다 보면 저걸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경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전형이죠. 그걸 뭐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구분짓고자 하는 논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 실전형 경험치에서 빗댄 그냥 어차피 그럴 거니 애시당초 동선을 좀 편하게 짜세요 이런 이야기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안 보게 되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여기다 왜 넣고 있지 하면서 빼게 될 것이고 뺀다고 해서 내 매매에 전혀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종목이. 나랑 좋은 기억,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들도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폴더화 시켜놓게 되면 한 가지 나쁜 동선이 뭐냐면은 그냥 이 기계 폴더가 만약에 내 실패 폴더라고 할게요. 그랬는데 여기에 화천기계가 있어요. 내가 화천기계 언제 실패했었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 내가 이거 실패했었던 종목이구나. 이번엔 잘해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파이팅을 가지고 하게 되거나 괜히 부담감을 가지고 하게 되겠죠. 나중에 근데 그게 그 상황이 매매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그 기억이 차라리 없었으면 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건데 네, 맞아요.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남긴다면 성공했었던 종목들은 남겨두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고요. 저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 영상에서 한번 설명은 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관심 종목을 최소한 3개의 열을 활용을 해요. 뭐 이걸 3개를 활용하던 4개를 활용하던 이거는 자유롭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3개를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빌더, 세 번째는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 이 창을 띄워볼게요. 여기서 쭉 보다가 볼만하다 싶은 거를 이렇게 긁어오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 그냥 긁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라면 뭐 실제로 차트도 보고 뭐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넣겠죠. 네, 맞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넣는 거고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갖고 오고 있는 거니까 동선은 조금
그리고 굳이 뭐 저렇게 뭐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뭐 누가 좋은 주식이라더라 뭐 이래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뉴스 보고 괜찮아 보여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자기만의 이제 관심이 가는 종목을 일단 1차적으로 가져온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동선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관종으로 쭉 오다 보면 이 관종에서 이 종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관심 종목의 종목들에는 이 모든 종목이 수급주 형태의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빌드업 형태의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를 1차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거는 별론데 별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흐름 좋은 거 말고는 좋은 게 없어, 이건 매매 안 하는 게 나아 하게 되면은 다시 삭제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삭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빌드업으로 갈 수도 있고 수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토스를 해주는 역할이, 분류를 해주고 필터를 해주는 역할로 들어갑니다. 자, 관종에서 빌드업이나 수급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삭제가 되지 않고 요로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종목들을 매매를 해볼 수도 있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필터가 되었었을 때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관심 종목에서 빌드업하고 수급주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낼 때 저는 하단을 이용해요. 하단에다가 깔아두고요. 이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필터만 한 거고,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분석, 차트, 수급,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거 매수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땐 위로 올려요. 이거 지금 매매해 볼 수 있겠다 하면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 계좌에서 빌드업 종목이 필요한가, 조금은 더 빠르게 컨트롤하는 수급주가 필요한가를 보면서 판단하면서 여기서 골라서 계좌에 채워넣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위에를 이렇게 빈칸을 막 냅두고 아래서부터 채운 다음에 올리세요? 실제로? 네, 여기서 바로 위에다가 놓고서 보자마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비유가 나왔었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동선이 바로 가까워지면요, 자기 자신의 바람길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즉 뇌동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 매수해도 돼라고 자신한테 약속된 영역 있잖아요. 이쪽을 자꾸 종목을 채워놓게 되면은 내 계좌에서 종목은 지루한데 여기가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계좌의 종목을 버리고 이거를 자꾸 넣고 싶은 자신의 내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계좌의 종목을 버리고 여기로 갈아타면 얘가 또 잘 움직여주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말하면 바람기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그게 뇌동의 일종이고요. 그 행위가 계좌에 피해를 입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하는 동선을 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채우는 거를 아래쪽으로 채우고, 제가 매수해도 되는 영역은 이 안에 들어온 종목들인데 계좌에서 종목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기를 비워둡니다. 눈길을 안 주게끔. 여기는 찰지언정. 그러다 보면은 내 계좌에서 종목이 진짜로 필요할 때 여기서 이제 고르려고 하게 되면 모아놨었던 종목이 또 상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버리던가 아니면은 이 위로 올리던가, 여기서도 버리던가 이 위로 올리던가, 이런 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 단계별로 이동이 될 때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통 저는 섹터, 테마,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종목을 내가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에 디테일한 분석을 하는 거지, 카테고리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놓고 그 안에서 종목을 추리지를 않아요. 이거는 저의 방법론적인 이야기죠. 내가 그 종목을 매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쪽 폴더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수시로 관찰은 합니다. 계속해서 기본 관찰을 깔아두는 물리적인 관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깔아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실패하거나 이거는 그냥 지어도 돼 하는, 관사기 더 날 것 같아 하는 매매는 지어버리고, 여기서 이 매매는 괜찮았어 하는 매매는 이 밑으로 다시 내려요. 언제든 보고 다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종목이 돌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관리를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려놓고 나면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층
홀수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동 호수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여기로 이제 이상형 월드컵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로 올라간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영원히 있고 여기 있으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것도 계속 조정을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물어본 김에 오늘 오랜만에 좀 약간 구체적인 예라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몇 종목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게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관심 종목이 되게 계속 늘어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뭐 되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한히 이거를 계속 늘려가면서 빼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딱뭐 여기 보여지는 화면 정도에 뭐 한 20-30개 정도만 딱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뭐 어떤 의견이세요? 이거는 스타일인데 집 정리, 방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과 방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물건을 계속 사기만 해요. 계속 물건을 채우기만 합니다. 정리가 안 되겠죠. 정리가 불가능해지는 지경까지 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정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주관적 편차가 너무 크다. 예를 들면 저는 시장을 항상 보고 시장 앞에 계속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리 관리가 수시로 가능하긴 해요. 근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이는 것 자체를 다 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생각해서 들이든가 아니면 많이 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죠.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순환이 돌아야 의미가 있지. 이거 그냥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를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 시스템 자체도. 이게 어쨌든 뭔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얘네들은 아래로 가고 해볼만 하면 위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래로 가다가 얘가 이제 버려지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데 네. 버려지는 건 어떤 기준으로 버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차피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봤자 매매할 정도는 아닐 때 종목이 이미 괜찮아서 골라놨는데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급등을 했어요. 어차피 이거 지금은 매매 못해. 요럴 때도 버려지고요. 아니면은 악재나 급락이 나왔어요. 추가 관찰이 필요해요. 그럴 때도 버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하단층을 하나 더 만들 때도 있어요. 버리기 전에. 이거는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어차피 이 종목을 그거랑 똑같아요. 좋아서 예뻐서 옷을 들인 게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어 라고 하면은 그 옷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다시 살지언정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있어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보지도 않고 매매도 안 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치워줘야죠. 이것도 똑같이 슬락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을 더 면밀히 오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넓겠죠. 네, 아까 이제 언니님이 되게 좋은 비유를 하신 게 이제 방 정리, 옷장 정리 뭐 이런 건데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잘 보이는 데만 열심히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뒀다가 한 번에 몰아가지고 뭐 계절마다 한 번씩 정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되게 꼼꼼하게 매일매일 정리하는 분도 있을 거고 각자 정리의 스타일, 노하우는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는 해야죠.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그 말 그대로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리스트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하세요. 또 사실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안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매매함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팁으로 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종목 정리 시스템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 계좌로 딱 편성되는 종목과 휴지통, 삭제돼서 버려지는 종목과 비교하게 되면요. 계좌에 하나 찍히기 위해서 삭제되는 종목은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최소한. 여기에 하나의 종목이 선정될 때까지 버려지는 종목은 10개 이상이란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배 이상 차이도 나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만큼 많이 보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초보자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어? 그래, 계좌에 찍히는 데까지 거의 심하게는 1:1 비율이에요. 관심 종목에 온 순간 계좌에 찍히죠. 이 동선이 짧고 버려지는 개수 대비 거의 비율이 준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바쁘니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라는 생각에 그냥 딱 들어오면 매매하고 뭐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여기 들어오는 거를 너무너무 꼼꼼하게 해서 밖에서 본 걸 이것저것 다 해서 여기 들어온 것만 매매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사실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언니님 말씀하신 대로 1:1 비율로 막 그런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합리화죠. 나는 그냥 그래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진짜 참 오산이고 오늘 이제 언니님 팁 주신 게
아무나 그냥 어중떠중이가 아니라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오고 계신 분이 주는 팁이니까 어떻게든 차용을 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도 그런데 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칼럼 나누는 것도 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희도 또 그동안에 키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건희님의 실전적인 부분을 많이 전달해드린 측면이 있으니까는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당연히 밑에 응원의 댓글이라던가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도 투자 클럽이 있죠. 클럽에서 그 회원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서로 의견을 막 주고받는 거를 보면서 아,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하고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실제로 더 디테일한 얘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끌어주시는 어니스트님의 경험 그대로 온전히 다 흡수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주식 실력을 키워갈 수 있고 중요한 건 자산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힘 받으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 말씀드렸던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